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번 수능이 쉬운 수능 기조에 따라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 치러진 10월 학력평가에서도 국어와 영어 과목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6월 모평과 9월 모평보다는 약간 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쉬운 문항에서 어려운 문항까지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문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실수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막바지 학습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영어 학습 컨설팅 시간 통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 컨설팅 함께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전경원입니다. 고3 교실을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대학별로 이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많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또 내일도 이제 주요 대학들이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수능까지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은 진급을 앞두고 조금 더 긴장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고의 학습 전략과 대입 전략을 조화롭게 세워주실 분들이십니다. 먼저 입시계 애정남이시죠. 비전과 멘토 대표이신 하귀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이제 재학생들끼리만 보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재학생들끼리 보니까 좀 낮은 점수로도 1등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맹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등급에다만 주목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고3 올라가서 졸업생과 같이 경쟁했을 때 뭐 등급이 밀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부터 또 절대평가, 쉬운 수능이 완전히 예고돼 있기 때문에 오늘 영어 컨설팅 하는 시간인데 목표 점수를 좀 구체적으로 원점수에 몇 개 틀릴 것인가에 놓고 공부하는 자세. 이게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기 전에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목표점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어 완전 정복을 이끄는 설리번 선생님이십니다. 이트스 영어 강사이신 전홍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홍철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능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그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한 학년씩 이제 진학을 하게 될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10월 25일 토요일에 토요 미니 특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리는데요. 입시 정보가 부족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 예비 수험생을 위한 대학 입시 전략을 주제로 특강이 열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멘토이시기도 한 조미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 신청은 서울시 한울타리 어울림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영어 학습 컨설팅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아나운서가 꿈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네, 그렇군요. 중간고사는 끝났나요, 혹시? 네. 아, 그래요. 오늘 영어 컨설팅 신청했는데 영어는 어땠어요? 잘 봤어요? 그냥 그렇죠. 그래요.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영어 공부하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했을까요? 모의고사 공부할 때 네. 일단 내신 공부보다 하기 싫고 네. 여러 가지 문법이 응용되는 문제를 공부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1학년이다 보니까 내신보다 그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좀 낯설어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부담이랄까요?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컨설팅을 좀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우리 학생. 네. 네. 자, 자세한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전홍철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어는 3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사회 4등급, 평균 2.75등급입니다. 네. 이제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게 되면요. 국어 5등급,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생활관리력이 5등급, 일반사회 4등급 해서 평균 3.38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6월 모의 평가와 지난 3월 영어 등급을 지금처럼 비교해 보게 되면 네네. 3월에 2등급, 6월에 3등급으로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자, 취약 분야를 볼게요. 자, 우리 학생이 영어에서 꼽은 취약점을 살펴보면요. 이제 1순위는 독해고요. 2순위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고민은 역시 모의고사를 여러 가지 문법이 응용되는 문제를 잘 풀지 못하겠다. 두 번째, 영어 내신 공부는 좋은데 모의고사 공부가 하기 싫고 성적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중앙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 2지망은 역시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그리고 3지망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은 지금 보면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인데요. 영어에서 독해와 그리고 또 단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본격적인 컨설팅에 앞서서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 뭐 강약점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중간고사 끝나고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목소리에 좀 의욕이 없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평소에 좀 책을 많이 읽으셨던가요? 아니면 독서력이 좀 부족한 편인가요? 어떠세요? 책을 좀 안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부할 때 주변 정리 정도는, 이를테면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데, 가방이라든지 정리 정도는 잘 하는 편이에요? 네, 정리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지 화면을 통해서 우리 친구의 학습 능력을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상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학습 능력이 높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독서력 같은 경우는 그래프상에서 한눈에 띌 정도로 낮은 수치인데요. 네. 이게 이제 친구도 말했지만 평소에 독서하는 습관이 좀 부족했던 거. 음. 뭐 거기다가 이제 요즘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쓰고 이러니까 뭐 친구들하고 문자 찍는 거라든지 뭐 카카오톡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단문에 익숙하다 보니까 독서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점들이 영어는 물론 국어 성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아마 우리 친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나가지 않으면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네. 번째는 화면상에서도 정리력이 좀 높진 않았어요. 본인이 네. 주기적으로 정리는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생활 습관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공부한 내용을 다시 말하면 배운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어떤 정리하는 작업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학습 습관에 대한 어떤 진단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좀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1차적인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직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생활 습관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독서력과 정리력이 특히 좀 부족하게 나왔는데 독서력이 부족한 부분은 독해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독서력이라는 건 단기간의 노력으로 뭐 이게 일시적으로 확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꾸준한 노력을 해야지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우리 친구가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교재 형태를 보면 어떤 핵심적인 내용만 항목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우리가 이제 개조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교재보다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독서력에서 이제 실질적인 학습과의 연관성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정리력 같은 경우는 일단 배운 내용을 잘 필기하고 또 그걸 갖다가 정리했을 때 이제 학업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아마 이게 편한 형태로 정리해 나가는 자체가 이제 본인의 복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을 철저하게 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문법을 배우고 난 후에
문제 잘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우 이건 아마 내용 정리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정리하는 작업에서 이런 작업들을 조금만 체계적으로 해 나간다면 뭐 헷갈리는 문법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하기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습 능력과 결과에 따른 보완해야 될 점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전홍철 선생님께서 이제 도움을 좀 주실 텐데요. 우리 학생의 영어 성적과 취약점에 대한 분석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의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시험 본네 그게 이제 3월 모의고사고요. 원점수가 98점입니다. 상당히 잘했죠. 딱 한 문제를 틀렸는데요. 네. 그 문제가 이제 문법 문제였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정답이 지금 3번입니다. 네. 다른 설명들은 좀 이제 냅두고 일단 3번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지금 이제 틀린 건데요. 관계대명사 what의 가장 큰 특징은 선행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뒤에 이제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what 바로 앞에 보면 이제 another job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분명히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이제 what이 어떤 곳으로 고칠지는 몰라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은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니까 대시나 위치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법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오답률이 상당히 높아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맞아요. 근데 이 유형은 굉장히 이 문제는 초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98점을 받았으면서 이런 문제를 틀렸을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해서 제가 등급 컷을 확인해 봤습니다. 등급 컷을 잠깐 화면으로 보시죠. 네. 자, 등급 컷이 1등급이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2등급이 94점이죠. 그러니까 99점부터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다 맞아야 1등급이다. 이 얘기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요. 3등급 컷이 82점입니다. 이게 네. 뭘 의미하냐면 1등급 컷이 100점인데 3등급 82점. 이건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들의 실력 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제 다시 학생의 성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3월은 다 그렇고요.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은 원점수가 무려 65점입니다. 아까 98점이었는데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등급은 3등급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는 걸 이제 네.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등급 컷을 6월 모의고사 등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등급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네. 6월 모의고사 등급 컷. 그래서 지금 1등급은 88점이고요. 2등급은 77점, 3등급은 64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들을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그 유형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네.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3월 모의고사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근데 학생이 이렇게 약점이 이렇게 이른 시점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칠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3월에 비해서 6월 모의고사에서 오답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보니까 가장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자, 우리 학생의 우리 취약 영역에 대한 보완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학생에게 질문할 때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네. 학생 지금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과외 수업 선생님이 내주시는 대로 그냥 외우고 있는. 그게 하루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실 때마다 200개 정도씩 내주고 계세요. 몇 번 오시는데요? 일주일에 2번이요. 일주일에 400개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건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3월 모의고사 성적하고 6월 모의고사 성적에서 어떤 것이 나의 성적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무조건 6월 성적이 본인의 성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빨리 읽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면 41번 이하를 아까 그 표에서 보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틀렸죠. 41번 이하를 많이 틀렸다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간은 왜 부족했냐면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어 암기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네. 41번 이하를 거의 다 틀렸죠. 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망설이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전체적인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를 모르게 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고요. 따라서 몇 번씩 지문을 반복하게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친구가 틀렸던 그 문제 중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네. 제가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학생이 틀린 41번, 42번 문제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42번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이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만 읽어봐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화면에 보이는 맨 처음에, 그렇죠?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볼게요. 보면 첫 번째, 그가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그는 노동자들이 모자를 이제 안 쓰고 있다고 했고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모자를 쓰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제 빈칸 한번 볼게요. 빈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규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는 그러니까 모자를 안 썼는데 이제는 모자를 쓴 거예요. 그럼 뭔가 바뀌었죠? 그럼 규정을 당연히 뭐 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거죠. 이런 간단한 문제인데 1, 2, 3, 4, 5번 중에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는 것이 1번하고 4번 정도인데 그중에서 1번을 고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이런 어떤 요령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3월 첫 시험 이후에 굉장히 3월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3월부터 6월 사이에 이 모의고사 준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과외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단어를 꾸준히 외우는 것을 습관으로 합시다. 그런데 먼저 지금 올 때마다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장을 선택해서 매우 정해진 분량을 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1이니까 뭐 400개도 굉장히 좋지만 좀 많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히려 최소 하루에 한 30개,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0개 정도만 꾸준히 외워도 충분히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를 외울 때,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외운 단어로 정확한 해석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즉, 구문 독해를 해봐야 되는데, 구문 독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1대1로 이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해지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절대 문제풀이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고요. 네. 세 번째, 문법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EBSI 같은 인강을 꾸준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법의 기초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는데 문법이 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문장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요. 이렇게 되면 빠르고 바른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강, 안 되면 이제 이틀에 한 강 정도 들으시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영어 공부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셨는데 아직 1학년이니까 지금 시기에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법이나 단어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하기성 선생님께 진학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1순위 지금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 희망대학들의 그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지망으로 생각하는 중앙대학교의 전형을 16학년도 기준이죠. 우리 친구는 이제 17학년도인데 내년 거 이제 1년 선배들의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지금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이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가 희망하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13명 정도를 선발하겠다. 선발하는 방법이 1단계에서 1.5 3배수를 서류로 뽑고요. 2단계 내려가면 면접이 30%가 해당되는데 중요한 건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죠. 수능을 보지 않으니까 서류나 면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 자, 특징을 보세요. 서류에는 학생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대교육 공통양식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는 거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겠죠. 기타 포트폴리오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중앙대 특징은 펜타곤형 인재, 우리가 이제 학업 역량도 보고 지적 탐구 역량도 보고 성실성,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그리고 공동체의식, 이 5가지에서 골고루 우리 친구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본다라는 걸 우리가 친구가 유념하신다면 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죠. 자, 학업 수학 능력이 50%고 비교과가 50% 정성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죠. 예. 그 다음 면접은 이제 개인별 심층 면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성 진단을 해드리면 일단 교과 성적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 예. 그리고 자율 동아리를 우리 친구가 결성했더라고요. 뭐 이 점은 펜타곤에서 어떤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외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분석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인데 이것도 이제 16학년도 기준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14명을 선발합니다. 일괄합산 서류로만 뽑고요. 최상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류는 대교육 공통양식의 기타 서류도 내지 않고 뭐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지적 탐구, 아까 이제 펜타곤에서 봤었죠. 그다음에 교내 학업 관련된 수상 실적을 많이 보겠다. 또는 과제 연구, R&D 활동, 독서 활동, 지적 탐구 활동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가 지금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서포트가 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 진단을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2015학년대 학생부 종합 심화형에 변형된 형태거든요. 그럼 일반고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한테는 가능성을 좀 높게 진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전형상의 특징을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러면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막 많아지면서 좀 복잡해질 텐데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할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학년 학생이니까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이 인재를 선발할 때 학생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서류를 평가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전형 자료라고 하거든요. 교과가 있고 수능이 있고 또 비교과가 있고 대학별 고사가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 1순위는 아무래도 교과 관리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수학 교과가 괜찮거든요. 수학 교과만큼 나머지 교과를 올리면 더할 나위 없이 나이스하겠죠. 근데 뭐 1등급의 수학 교과에 좀 긍정적 전이 효과 이걸 좀 누리시면서 수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능성이 지금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성적으로서는 상위권 대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것에 주목하시고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2순위는 수능 준비인데 먼저 하셔야 될 건 현재 학습하고 있는 본인의 마음 자세, 의욕은 높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의지를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학교 때 했던 공부 패턴으로 지금 1학년 오신 것 같아요. 완전 벼락치기죠. 막 하고 순간적으로 점수 나오고. 그러나 수능은 내신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사고력을 요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게 학습 패턴의 변화를 좀 주시는 게 저로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또 영어는 조급하게 생각하면 이게 어휘가 들어가는 국어나 영어는 조급하게 생각하면 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천천히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해 나간다면 성적은 오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순위가 비교과인데요. 동아리 활동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라는 건 내신 성적. 이거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 탐구 역량이니까 이게 동아리 활동에서도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친구가 그 다음에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교과 성적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참여만 하지 마시고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된 활동.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나운서는 꼭 우리 뭐 김보빈 아나운서도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신문방송 안 가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그 비전, 이 비전하고 연관지어서 독서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질과의 능력을 키워 나가신다면 비교과에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다 됐나요? 네. 네. 어때요? 오늘 들어보니까 영어 공부 이제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네. 지금 시기에 적응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잘 다져서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로드맵입니다. 취약 분야는 기초적인 단어 암기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고난이도 유형인 빈칸 추론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학습 성향 및 보완점은 독서력이 부족하므로 단문보다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하고요. 정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학습하기 편한 형태로 필기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학습 전략은 매일 30개씩 정확한 단어 암기와 구문 독해를 병행하고 문법 강의를 통해서 독해 실력을 더욱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